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툴로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그마는 프로토타입 툴인데 중요한 것은 협업의 툴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여러 멤버들이 같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피그마닷컴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와 같은 작업 환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그 어떤 피그마 디자인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볼 수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의 작업에 앞서 우리가 피그마에 불러올 스크린 이미지들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 앞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과 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을 경우 피그마에서 불러올 스크린을 다운로드 받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튜토리얼 피그마 카테고리에서 웹디자인 피그마 베이직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사전에 공지된 곳에서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프로토타입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링크는 피그마에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쉐어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피그마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작업할 프로토타입인데요. 제가 사전에 작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영역을 탭하시면 이렇게 해당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백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 게 보이죠? 이 파란 곳들이 바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핫스팟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홈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가고요. 자, 이상 사전에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봤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과 스크린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오픈하면 이와 같이 보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단에 있는 아트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트보드 창을 보면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 홈 스크린, 페이버릿 스크린, 프로필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트보드의 명칭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 4개의 아트보드를 스크린 이미지 png 파일로 익스포트 할 텐데 파일 익스포트 for screens로 가셔서 이렇게 익스포트 for screens 창을 보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익스포트 스크린에서 먼저 경로를 적용해 주세요. 해당 폴더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포맷에서 이와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스케일은 1 곱하기 즉 100%로 익스포트 한다는 얘기고요. 포맷은 png 파일로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하단에 있는 익스포트 아트보드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해당 경로에 이와 같이 스크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저장된 파일 이름을 보면 이 아트보드 이름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파일에서 익스포트 for screens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스크린들을 각각 저장하지 않고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제 피그마에서 작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피그마로 돌아와서 보면 리센트, 드래프트, 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센트는 현재까지의 작업물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드래프트는 개인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 프로젝트는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고요. 드래프트에서 개인 작업은 무료 버전일 경우라도 제한 없이 파일을 만들 수 있으나 올 프로젝트는 한 개의 프로젝트밖에 못 만들고 프로젝트당 3개의 파일만, 디자인 파일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디폴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팀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 파일이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피그마에서 미리 팀 라이브러리라고 소개해 놓은 디자인 파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 박스가 있는데요. 보면 프로젝트는 하나가 되어 있고 디자인 파일은 3개 중에 1개가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미 제작되어진 디자인 파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일 경우 팀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3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2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요 해당 팀 라이브러리 파일은 지우시고 추가로 하나를 더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New에 가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해서 디자인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디자인 작업 환경이 생성되는데요. 먼저 페이지가 접혀 있으면 페이지를 펼쳐서 페이지 1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참고로 2개의 페이지를 더 하나의 파일에서 총 3개의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으로 해주고요. 저는 웹 프로토타입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속성창에서 디자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보면 여기 이렇게 프레임 툴이 있습니다. 프레임 툴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오른쪽 이 디자인에서 프레임들이 뜨는데요. 원하는 스마트폰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폰에서 저희는 아이폰 16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됐으면 이 안에서 원래는 피그마 자체적으로 벡터 기반의 툴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UI 구성 요소들, 아이콘, 버튼, 입력창 등과 같은 UI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플래시 스크린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피그마 아이콘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 중에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Ctrl Shift K가 단축 키입니다. 여기서 스플래시 스크린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피그마 아이콘과 플러스 버튼이 뜨는데요. 그 작업 환경 바탕화면에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플레이스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크게 이미지를 작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 사이즈에 맞추려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해당 크기에 맞춰서 Shift 키를 홀드 다운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스냅핑이 돼서 크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 프레임 사이즈는 오른쪽에 나와 있죠. 393-852 픽셀이고요. 또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394-852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를 이 프레임 안으로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이전에 생성된 아이폰 16-1 안으로 스플래시 스크린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위에 아이폰 레이어와 밑에 스플래시 이미지 레이어가 좌측 정렬로 딱 맞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다시 이 레이어 안쪽으로 화면과 같이 집어넣으시면 스플래시 스크린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요 오른쪽에 아이콘이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히고 열리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아이폰 16 프레임 안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를 불러올 때 해당 프레임에, 즉 해당 프레임이 위치한 레이어 안쪽으로 그 이미지가 속해 있도록, 하위 단계로 속해 있도록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스크린들도 마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프레임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프레임 아이콘을 선택하고 아까침처럼 오른쪽에 프레임에서 폰 모델 중 아이폰 16을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맞춰 주고요. 나머지 이렇게, 또 나머지 이렇게 마저 총 4개의 스크린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플래시 스크린이 아이폰 16-1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명명해 주고요. 나머지 스크린들도 이름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스크린이라고 명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크린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각 해당 스크린 프레임 안쪽에 위치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피그마 메뉴에서 파일, 플레이스 이미지, 컨트롤 시프트 K이고요. 앞으로는 단축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이미지를 하면 홈 스크린 이미지를 선택해 주고요. 열기. 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자, 요 피그마 스플래시 스크린 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면 394-852죠. 홈 스크린 이미지를 선택해 주면 요 레이아웃에서 394. 중요한 것은 이렇게 꼭 링크 아이콘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94-852 비슷하게 됐죠?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바탕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주고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핸드 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홈 스크린의 프레임 안으로 이 홈 스크린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안쪽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면 스냅핑도 되겠지만 이 홈 스크린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에 여기 얼라인먼트가 있죠. 얼라인먼트에서 가운데 중앙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포지션에서 가운데, 그 다음에 요 중앙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스크린 이미지가 정확하게 홈 스크린 프레임 안에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프레임 안에 해당 스크린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K를 누르시면 나머지 스크린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해당 사이즈를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스페이스바가 핸드툴이고요. 안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그 프레임의 중앙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K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마지막 프로파일 스크린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로 사이즈를 입력해 주셔서 사이즈를 맞추시고 이미지를 프로파일 스크린 안에 얼라인
정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뉴에서 뷰, 줌 투 핏을 선택하면 해당 프레임들이 화면에 맞춰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줌 투 핏의 단축키는 Shift 1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Shift 1 기능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들을 확인해 보면 왼쪽에 레이어처럼 각 프레임 안에 해당 이미지들이 속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프레임들이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좀 떨어뜨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로요. 화면을 좀 축소한 다음에 해당 프레임들을 선택해서, 자, 지금 스크린이 선택해서 그런 거죠. 다시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선택해 주세요. 프레임을 선택하고 간격을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버릿 스크린도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홈 스크린도 이렇게 선택해서 간격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해 가지고요. 요 얼라인에서 오른쪽 요 메뉴 버튼을 보면 디스트리뷰트 호리즌탈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맞춰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Shift 1,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숫자 1을 누르면 줌 투 핏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당 인터랙션이 일어나도록 인터랙션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스플래시 스크린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플래시 스크린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의 프로퍼티스 창에서 프로토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프레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포인트가 바로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요 가까이 가면 지금 현재 플러스로 아이콘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한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 키를 홀드 다운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나와요. 홈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스냅핑 돼서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인 후 한 3초 후에 홈 스크린으로 자동으로 이동해서 홈 스크린이 보이게 하는 인터랙션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해당 프레임에 연결되면 이렇게 인터랙션 창이 뜨는데요. 그래서 트리거가 있고 액션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트리거에서 온 탭이 아니라 맨 하단에 애프터 딜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애프터 딜레이를 선택하면 이 하단에 딜레이가 뜨는데요. 800ms라고 뜹니다. 우리는 3000ms로 입력을 해주세요. 1000ms이 바로 1초입니다. 다시 한번 1000ms가 1초입니다. 그래서 3000ms는 3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션은 내비게이션 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홈 스크린으로 돼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로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화살표 라인에 애프터 딜레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세팅이 된 것입니다. 이 인터랙션 창을 닫아주고요. 애프터 딜레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홈 스크린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랙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알려면 여기 프로토타입에서 위쪽에 있는 프레젠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그마하고 앱 프로토타입 나오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오죠. 자, 처음에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였다가 홈 스크린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 딜레이에서 3초 후에 내비게이션 2 홈 스크린으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로 애니메이션이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이 프로토타입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 세팅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폰 모델도 고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레임을 선택할 때
아이폰 16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아이폰 16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홈 스크린에서 바텀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페이버릿 아이콘과 프로파일 아이콘을 선택하면 탭하면 해당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인터랙션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스크린에서 하단에 페이버릿 아이콘에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레임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좀 키우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좀 커지죠? 이 정도로 크게 해준 다음에 이 페이버릿 아이콘보다 조금 더 크게 손가락으로 탭을 할 때 에러가 나지 않도록 좀 크게 프로필 아이콘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프레임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에 겹치지 않게 페이버릿 위에 프레임 툴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힛 에어리어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해당 핫스팟이나 힛 에어리어에 스마트폰의 인풋 메소드인 손가락으로 탭을 하게 되면 해당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힛 에어리어나 핫스팟을 만들어 줄 때는 해당 영역보다 크게 해주는 것이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UX 법칙에서 피치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타겟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에러의 확률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핫스팟을 트 에어리어를 설정해 주고, 중요한 건 여기 프로토타입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또 페이버릿 위에 있는 프레임에 가져가면 해당 포인트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인터랙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 무브 툴을 가져다 놓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홀드 다운 한 상태에서 화살표를 꺼낸 후 페이버릿 스크린, 페이버릿 프레임에 가져가면 스냅핑 돼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창이 뜨죠. 그러면 트리거는 이번에는 온 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을 하면 내비게이션 to 어디로 가느냐? 페이버릿 스크린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창을 닫아주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프로토타입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토타입에서 해당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버릿을 탭하게 되면 페이버릿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프레임 툴을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프로필 아이콘 위에 같은 방법으로 프레임을 아이콘보다 더 크게 단 페이버릿에 설정해놨던 핫스팟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주고 똑같이 무브 툴을 이 인터랙션 포인트에 가져간 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홀드 다운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페이버릿 프레임, 페이버릿 스크린에 이렇게 스냅핑을 해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은 on 탭, navigate to 프로필 스크린으로 가게 하고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로 페이버릿의 인터랙션과 같은 속성들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션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 프리젠트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토타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필 아이콘을 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필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단에 보면 페이버릿과 프로필에 이렇게 인터랙션이 각 스크린마다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프로필이 보이게 하죠.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컨트롤 플러스 프로필이 보이게 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타입이 선택되어 있고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페이버릿 아이콘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에 프로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각 해당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스크린으로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페이버릿 프레임을 선택해 놓고 디자인에서 크기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90에 68이죠. 프로필도 90에 68로 한번 맞춰줘 보죠.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고 서로 겹치지 않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핫스팟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페이버릿 스크린 하단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아이콘들을 해당 스크린 프레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홀드 다운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 툴이 활성화됩니다. 페이버릿 프레임을 가운데 놔두고요. 우리가 먼저 프로필의 핫스팟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해주고 컨트롤 C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페이버릿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프로필 핫스팟이 같은 위치에 붙여넣기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인터랙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프로필 아이콘을 탭하면 프로필 스크린으로 가는 이 화살표를 또 노드라고도 합니다. 노드가 프로필 프레임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또 하단에 인터랙션 창이 오픈되고 그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창을 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홈 아이콘을 탭하면 왼쪽에 있는 홈 스크린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프로필 핫스팟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고, 그러면 위쪽에 그대로 복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서 홈 아이콘 위에 놓고 단 이 노드를 화살표를 홈 프레임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인터랙션 속성이 뜨고 이렇게 내비게이트 2가 데스티네이션이 홈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홈, 그다음에 프로필의 경우 이렇게 프로필로 연결된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페이버릿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로토타입 위에 있는 프리젠트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버릿 스크린이 보이고요. 자, 홈으로 해서 홈 스크린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했죠? 자, 페이버릿으로 이동한 다음에 프로필이 제대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프로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그마로 가서 이번에는 프로필 스크린 하단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의 아이콘들의 데스티네이션, 즉 인터랙션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홀드 다운 누른 상태에서 자, 프로필이 잘 보이도록 하고요. 자, 하단에 이 홈과 페이버릿 이 아이콘의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페이버릿에서 홈 핫스팟을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프로필 스크린을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러면 노드도 홈으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홈에서 페이버릿 핫스팟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프로필 스크린을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면 페이버릿의 핫스팟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도 페이버릿 스크린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필 스크린을 선택하고 프로토타입에서 프리젠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프로필 스크린이 뜨고요. 홈으로 가는지 볼까요? 홈으로 가고, 자, 홈에서 프로필로 가고, 프로필에서 다시 페이버릿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피그마로 돌아가서 페이버릿과 프로필에 있는 이 백 버튼의 인터랙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버릿을 선택하고요. 아래에 있는 프레임 툴을 선택해 주세요. 백 아이콘을 덮어서 핫스팟을 만들어 주고요. 프로토타입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터랙션 포인트를 홈 버튼으로 붙이되 이 인터랙션 창에서 트리거에서 온 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2에서 백을 선택합니다. 백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 노드는 없어지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백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창을 닫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토타입을 보면, 자, 이렇게 페이버릿 창이 뜨고요. 백 아이콘을 탭해주면 지금 현재 아무 데도 안 가죠. 왜냐하면 이전에 실행된 이전 스크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으로 한번 가고요. 다시 페이버릿으로 간 다음에, 자, 이번에 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가죠. 자, 이 백 버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전 스크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버릿에서 프로필로 갔다가 다시 페이버릿으로 간 다음에 이 백 버튼을 누르면
홈이 아닌 프로필, 이전 스크린이 프로필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프로필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그마로 가서 페이버릿에 있는 이 백 아이콘의 핫스팟을 컨트롤 C로 복사해 주고요. 프로필로 가서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백 아이콘이 인터랙션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Shift1을 누르면 이렇게 줌 투 핏이 돼서 모든 스크린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을 선택해주고 이 프로토타입에서 프리젠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피그마 스플래시 스크린이 활성되고 3초 후에 홈 스크린으로 가겠죠. 홈 스크린에서 페이버릿 스크린, 프로필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프로필 스크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전 스크린이었던 페이버릿 스크린으로 가고 페이버릿 스크린에서 백 아이콘을 탭하면 이렇게 이전 스크린이었던 홈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페이버릿으로 가서 프로필로 가고 프로필에서 페이버릿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전 스크린이었던 프로필로 가게 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처음에 스플래시 스크린부터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바탕 화면을 클릭하면요. 요 하단에 리스타트라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이죠? 예, 팁이니까 스플래시 스크린부터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단에 있는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탕화면을 클릭했을 때 몇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프레임, 즉 스크린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폰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서 설정된 핫스팟 영역을 알고 싶으면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된 핫스팟 히트 에어리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피그마로 돌아와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와 같이 레이어에 꼭 해당 UI 구성 요소의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스크린이 4개밖에 안 되지만 스크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 UI 구성 요소가 어느 레이어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할 때 꼭 해당 UI 구성 요소의 명칭을 레이어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페이버릿 핫스팟은 이렇게 페이버릿 아이콘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모두 했습니다. 프로필 아이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을 쉐어하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쉐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쉐어 창이 뜨는데요. 하단에 보면 카피 프로토타입 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피 프로토타입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가 카피됐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공유하면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피그마 앱을 설치해서 그 피그마 웹 브라우저의 플랫폼과 연동해 가지고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피그마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에 앱이 설치되겠죠.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에 피그마 앱을 보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디자인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작한 피그마 파일을 여셔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탭하셔서 뷰 프로토타입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프로토타입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설명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홀드 탭을 하게 되면 이 프로토타입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면 설명이 사라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고요. 피그마로 앱 디자인을 하면 앱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확인하면서 프로토타입 제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제가 홀드 탭을 하면 왼쪽 X 아이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 위에 위치한 그런 메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프로토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이고 홈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제작한 인터랙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피그마 앱을 설치해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